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1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7번이요. 다음 처리 조건 이제 참고해서 자료를 이제 추출하려고 한대요. 그때 이제 가로에 적합한 그 예약어를 넣어서 SQL문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 처리 조건에 보니까 대출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는 우리 이제 대출 코드라는 것도 있고 대출 일자다, 도서 코드다, 회원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로 구성이 된대요. 그때 우리 이제 하루에 2회 이상 대출한 그 회원의 정보를 이제 출력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 보기에 보니까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셀렉트 프롬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대출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요. 그 테이블에서 뭐랑 검색해라. 우리 대출 일자랑 회원 코드랑 이 두 가지의 회원 정보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하루에 이제 2회 이상 대출했다.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때 여기 이제 조건에 보니까 카운트하고 별표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레코드의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 주겠죠. 그때 레코드의 그 개수가 1보다 큰 거,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제 2회 이상이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때 어떤 거에 이제 개수를 세워주냐? 그룹 바이로 이제 묶었네요. 해서 대출 일자별로 묶어라. 그리고 회원 코드별로 이제 묶어서 개수를 구했을 때 1을 이제 초과하는 그 자료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거죠. 지금 얘는 이 처리 조건을 내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우리가 셀렉트 구문의 기본 형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그 문제예요. 지금 여기 셀렉트가 나오고 프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렉트 프롬 웨어하고 웨어에서 이제 조건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루에 이제 2회 이상 대출한 그 회원의 정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웨어 조건을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일단 묶어서 각각 이제 회원 코드별로 이제 묶었을 때 그때 2회 이상인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회원 정보를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룹 바이 뒤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써져 있으면 그룹 바이 뒤에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해빙절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빙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쓸 때는 SQL에 사용되는 그런 예약어가 됐든 필드명이 됐든 변수명이 됐든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대문자로 써도 되고요. 소문자로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바이 뒤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있을 때는 뭐라고 쓴다? 해빙절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쓰더라. 그 기본 형식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셀렉트 구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셀렉트 구문 요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셀렉트 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셀렉트 문이라는 거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튜플들 중에서 전체가 됐든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문을 가지고 특정 테이블에 있는 것 전체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상에 임시로 그렇게 테이블이 하나 생기면서 그 결과를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트 문은 뭘 하는 거다? 검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SQL 명령이 우리 셀렉트 문이에요. 그래서 이 셀렉트 문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옵션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셀렉트문은 무조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기본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로로 그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대가로로 묶인 것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 이제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셀렉트다, 프롬이다 해서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것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select라고 돼 있고 predicate라고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테이블명 그리고 속성 1, 테이블명, 속성 2하고 이렇게 쭉 나열해 주면 돼요.
자, 요거 한 줄 정확하게 좀 보자고요. 자, select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보통 이제 속성명을 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 속성을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속성명을 직접 써도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어떤 특정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본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을 전부 다 내가 불러오겠다, 검색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속성명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나열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 얘를 이제 기술해서 그렇게 대체합니다. 그때 이 별표의 뜻이 모든 속성을 다 불러와라. 모두, 모든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테이블에 들어있는 일부만 내가 검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속성명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별표를 찍어준다. 만약에 내가 검색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내가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속성명을 쓸 때 그 속성명이 어떤 테이블 건지 테이블명까지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테이블명하고 속성명을 구분할 때는 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select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predicate라고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옵션에 보게 되면 이제 all도 있고요. distinct라는 것도 있고 distinct row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걔네가 이제 불러올 튜플의 개수를 우리가 제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긴 검색하는데 중복된 거 제거해라. 중복 제거하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중복된 튜플을 제거하긴 하는데 그걸 이제 튜플 단위로 해라. 그렇게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elect라고 써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고 검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테이블에 사는지 그거를 이제 from 뒤에다가 우리가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from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검색을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할 건지 그 테이블 명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테이블이 여러 개면 여러 개 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here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where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where 뒤에다가는 우리가 뭘 기술한다? 우리가 조건을 기술하더라. 우리가 특정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할 때는 그냥 where절은 없이 그냥 쓰면 되지만 이 테이블에서 내가 홍길동의 데이터만 검색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줄 때 그때 이제 where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본 게 요 세 줄이에요. 세 줄. 세 줄이요. 그래서 요 where이라는 거는 언제만 쓴다? 조건이 있을 때만 쓴다. 조건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더라. 근데 이 select하고 from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라는 게 있고 해빙이 있고 오더 바이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더 같이 보자고요. 자, 그룹 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을 때 내가 뭔가 검색을 하긴 했는데 그의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 데이터를 볼 때 이제 특정 기준으로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룹화를 해서 그렇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그룹 바이라는 요 절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그룹 바이를 쓸 때는 그룹 함수랑 같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만약에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사원들을 보긴 볼 거예요. 보긴 보는데 그룹별로 묶어서 보여달라. 그때 이제 그룹별로 묶어서 그 인원수를 세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함수랑 같이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보긴 보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함수랑 함께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룹을 지정하긴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룹 지정할 때 그때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해빙절을 이제 사용하면 돼요. 이 해빙절이라는 거는 where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빙은 언제 쓰냐?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where이라는 그 조건이랑 해빙이라는 조건은 뭐가 다르냐? 이 해빙이라는 거는 그룹 바일 거예요. 그룹 바일 거. 그룹을 지정할 때 그 그룹에 대한 그 조건을 지정할 때 쓰는 게 우리 해빙절이요. 그래서 항상 그룹 바이랑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상에 해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가로가 뚫려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룹 바이가 없다. 그러면 이 그룹 바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상에 그룹 바이가 없는데 해빙이 나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랑 요 해빙이랑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요. 얘는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오더 바이라는 거예요. 셀렉트 구문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오더 바이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때 이제 하는 게 오더 바이 절이요. 그래서 오더 바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렇게 작성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지정해 줘야죠. 그때 이제 지정할 때 어센딩하고 디센딩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오름차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ASC라고 속성명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림차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DSC라고 해서 우리 속성명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오토바이라고 쓰고 속성명만 썼어요. 그러면 그때 기본값이 우리 오름차순이요. 해서 속성명만 쓰고 ASC, DSC 이런 것들을 생략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더라. 오름차순이 기본값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셀렉트 구문의 이제 일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 셀렉트 구문이요. 이 셀렉트 구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죠. 얘네들을 만약에 전부 다 이제 다 작성을 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실행되는 그 작동 순서요. 맨 처음에 이제 어떤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는지 그걸 먼저 이제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할지 외울 조건을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킨 다음에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줄 때 어떻게 이제 그룹 설정할지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 얘를 먼저 싹 다 이제 먼저 본 다음에 그때 그룹을 설정할 때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해빙절로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해서 그룹 바이가 먼저 실행이 되고 해빙이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속성을 이제 출력할 건지 그걸 이제 검색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올이다 아니면 우리 이제 디스텐트다 아니면 디스텐트 로우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화면상의 그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해줄 때 어떻게 정렬할 건지 그걸 마지막에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실행 작동 순서를 이제 우리가 쭉 써보면 지금처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from절 먼저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where절 그 다음에 우리 group by having 그리고 select 구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istant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order by요. 이 순서대로 우리 select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요 이제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문제로 이제 엄청나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 작동 순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